저는 이거 바꾸기 전까지는 다이어트 식단만 잘 지키면 살은 무조건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식단을 못 지키면 내 의지가 약해서 이 정신머리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세팅을 딱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전혀 달라졌어요. 내 의지를 탓하지 않게 되었고요. 현실적으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도 다이어트 할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뭐 다이어트는 그냥 덜 먹으면 되는 거지. 덜 먹으면 살 빠지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후회했던 실수는 뭐냐면요. 이 식사량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지를 써서 덜 먹고 존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착각했던 거죠. 이게 왜 후회스럽냐면 의지로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거든요. 아예 약속을 안 잡는다거나 다이어트 식단 외에 다른 음식은 독극물처럼 그냥 피하려고 애쓴다거나.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번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습관, 나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시스템에는 여러 영역이 있지만 오늘은 식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신다면 원하는 몸에 더 가까워지고 그 몸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시스템은 심호흡이에요. 아니, 먹는 거 이야기한다면서 갑자기 웬 심호흡?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방법이 정말 짧지만 강력합니다. 일단은 제가 왜 심호흡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때 빵 폭식이 진짜 심했어요. 그때 이 폭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식사 관찰 일기, 몸마잇을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식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먹고 싶은데 평소에 못 먹는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제가 얼마나 흥분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진짜 막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빨리 이거를 먹고 싶다는 충동이 엄청났어요. 특히 공복 시간을 좀 오래 갖고 난 뒤에는 그게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제가 음식을 그냥 막 쓸어담듯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식사가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간식이나 후식을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뭐 누구나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허겁지겁 먹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좀 많이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요. 다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당이 떨어져서 간식이 더 땡기게 되는 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제가 시도한 게 바로 심호흡이에요. 심호흡이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심호흡을 식사 전에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바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면 순간적으로 드는 그 충동적인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바로 달려들지 말고 심호흡을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심호흡을 하고 나면 음식에 대한 흥분이 가라앉고 천천히 꼭꼭 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거 하나로도 진짜 달라지나요? 네, 진짜 달라집니다. 그리고 먹기 전뿐만 아니라 먹다 보면 우리가 중간에도 허겁지겁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아주 잠깐 심호흡을 해서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꼭꼭 씹어먹는 습관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이상 걸리게 되고 포만감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이 시스템이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에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식사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과식하거나 폭식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걸 체감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바로 식기 바꾸기예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작은 그릇을 사용해서 식사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단순히 작은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작은 그릇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너무 작은 그릇을 쓰잖아요? 그러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아, 나 지금 좀 적게 먹고 있어 하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만족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절대적인 그 양이 채워지지 않을 확률도 높고요. 반면에 평소보다 아주 살짝 작은 그릇을 사용하면 조금 덜 담게 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2021년 영양학저널 뉴트리션츠의 연구에 따르면요. 식기와 도구가 섭취량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작은 그릇이 중요합니다. 너무 확 줄이기보다는 살짝 작은 그릇. 그 정확한 규격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담을 때 작은 국그릇의 크기 정도를 사용해요. 이게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아서 기존의 밥그릇보다는 덜 담아도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그 느낌을 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릇에 식사를 하고 계시나요? 저처럼 이렇게 기존보다 적당히 작은 그릇을 하나쯤 구비해 두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릇을 잘 구비해 두신다면 노력을 해서 내가 덜 먹어야지 할 것도 없이 그릇 하나 바꾼 것 뿐인데도 충분하다 하면서 오버해서 먹는 일이 사라질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대충 있는 대로 그냥 아무 거에다 담아 먹는 습관? 안 됩니다. 정돈해서 그릇에 차려 드세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반찬통을 그대로 꺼내서 그냥 후다닥 차려 먹고 나면 식사한 것 같지 않고 그냥 좀 때운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럴 때 식사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국엔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찐 고구마나 방울토마토를 비닐째로 꺼내 먹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면 제대로 식사를 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매번 그렇게 의식했던 건 아니지만 무의식 속에 나는 다이어트 식단을 버텨내는 사람?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후다다닥 식사를 하고 나면 당연히 만족감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빵동거를 열어서 그 빵을 꺼내서 폭식하는 일이 좀 잦았어요. 냉동고에 쟁여둔 빵을 몇 봉지씩 꺼내서 우걱우걱 먹어버리고 나중에 그 비닐들 있잖아요. 다 먹은 빵 봉지, 과자 봉지를 보면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절대 비닐째 음식을 먹지 않아요. 순대 하나를 포장해 와도 꼭 그릇에 담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동안 귀찮다고 그냥 포장재, 비닐재 드셨다면 이제는 번거롭더라도 그릇에 음식을 정갈히 담아서 드셔보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정성스럽게 차린 한 끼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식사를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음식에 대한 그런 보상 심리도 사라지고요. 작은 차이 같지만 정돈된 식사와 그렇지 않은 식사가 주는 심리적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식기에 잘 담아서 식사해보세요. 그리고 그릇 사이즈도 잘 신경 써주는 겁니다. 이 식기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의지를 써서 덜 담아야지, 덜 먹어야지, 참아야지 하는 일들이 훨씬 줄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스템은요. 바로 메뉴 바꾸기입니다. 다이어트 식단만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식단 365일 하려고 시도해 보셨던 분들은요, 오히려 그 식습관이 변질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빵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히려 빵에 집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밥 대신 빵을 주식으로 먹는 경우도 많아졌죠. 근데 이렇게 특정 음식에 집착하는 식습관은 몸에도 좋지 않고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찌게 만들어요. 제가 밥 대신 빵, 케이크를 주식 삼을 때에는 이렇게 합리화를 했어요. 이거 500칼로리니까 그냥 점심으로 딱 괜찮아. 여러분, 근데 솔직히 케이크 하나로 배가 차나요? 당연히 아니죠. 크림이 주된 성분이다 보니까 씹는 것도 없이 그냥 호로록 넘기게 되고 결국에는 3조각, 4조각을 먹어야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케이크를 10분 만에 몇 개를 먹고 나면 또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기 시작해요. 크림에 물린 뒤에는 이제 매운 음식 찾게 되고 또 매운 음식 먹고 나니까 다시 달달한 거 땡기고 이 무한 루프 다들 아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몸을 버티는 환경에 놓는 방식이에요. 아니, 이 조그만한 케이크 하나로 식사를 끝내야 된다니. 작은 케이크 하나로 식사를 마치려고 하니까 당연히 부족하고 결국에는 더 뭔가를 먹고 싶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바로 메뉴를 서서히 바꾸는 겁니다. 단순히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환경과 습관을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케이크보다는 기왕이면 건강한 대체 음식을 찾아보는 거죠. 처음에 진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케이크가 먹고 싶다? 그러면 조금 성분이 괜찮은 초코파이에 그릭 요거트, 견과류 올려서 비슷한 느낌을 내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점진적인 변화예요. 예를 들어 기존의 빵을 하루 2끼 먹고 있었다 하면 이제 1끼 정도만 내가 좋아하는 한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식습관이 건강하게 변하게 되고 내가 의지를 쓰지 않아도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냐? 그 이유는요, 장내 미생물의 변화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파이팅하고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시키는 거예요, 몸이. 2021년 갓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내 미생물에 큰 영향을 미친대요. 그리고 이게 체중 감량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생성된다는데요. 이게 식욕을 조절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체중 감소까지 돕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내 미생물이 변하게 되고 그러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더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몸이 스스로 원하는 음식을 바꾸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싹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빵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끼니를 다 한식으로 바꿔버리면 몸과 마음이 금방 지쳐버려요.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다시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제 흑역사인데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처음 했을 때 좋았어, 내 삶을 아예 송두리째 바꿔버리겠어 하고 한 번에 탄수를 확 끊어버리면서 이제 제가 탄수화물 중독, 빵 폭식이 터져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싹 다 바꾸려기보다는 진짜 작더라도 이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쭉 가져갈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잃지 않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소량씩 대체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에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거. 근데 이때 맛과 식감이 너무 급격하게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도록 유사한 대체제를 찾아야 합니다. 정말 막 맛이 갑자기 너무 이게 뭐야? 이 정도로 달라지면 안 돼요. 맛도 있는데 약간 더 건강한 버전으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근데 여기서 예외 상황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콩국수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좀 더 건강하게 먹어보겠다고 미역국수로 대체를 해서 먹었다가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그날 입이 제대로 터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모든 음식을 다 대체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에서 좀 더 나은 선택지를 고민하되 특수한 상황이나 대체 불가능한 메뉴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 여러분도 이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메뉴를 바꾸는 것보다는 몸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식사를 하고 꼭꼭 씹어 먹는 게 오히려 과식하지 않게 되고 만족감도 만족감대로 이게 충족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럼 대체를 잘 찾아서 입맛이 좀씩 건강하게 바뀌었고 건강한 선택을 하려는 게 몸에 배었다면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직접 해먹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 육아에 이래저래 바쁜 현대인들한테 웬 요리냐? 현생을 살면서 요리가 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몇 번만 해보잖아요? 딱 전날에 15분, 당일에 5분만 쓰면 밀프렙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나 진짜 요알못이다 하시면요, 한살림이나 자연드림과 같은 그런 유기농 마트에서 1차적으로 이제 조리가 된 식품을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건강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먹는 게 익숙해졌다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외식을 할 때도 건강한 선택을 하는 그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와, 외식을 할 때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싶으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친구들 만났을 때나 특별한 날에는 그냥 맛있게 먹고 그 자리 즐기면 돼요. 근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갈까? 주말이니까 그냥 외식할까? 이럴 때.
이럴 때 조금 더 나은 선택을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주말엔 치킨이지, 주말엔 피자지 이랬다면 이제는 평상시에는 집에서 먹기 힘든 생선구이나 국이 포함된 잘 차려진 한식을 도전해보는 거죠. 이게 또 적응되잖아요? 그러면 장내미생물들이 알아서 몸에 필요한 거, 알아서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찾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그 자극적인 음식을 눈앞에 갖다 놔도 막 달려들지 않게 될 겁니다. 애쓰면서 양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 장내미생물이 바뀌었으니까. 식습관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식사량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다이어트는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의지를 써서 버티는 다이어트는 결국에는 강박과 중독으로 이어지거든요. 스스로를 자꾸 혼내고 미워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세팅을 해보자. 뭘 세팅한다? 첫째, 밥 먹기 전에 심호흡해보자. 둘째, 식기를 바꿔보자. 셋째, 메뉴를 서서히 바꿔보자. 자, 지금까지 제가 다시 생각해도 후회하는 다이어트하면 아쉬웠던 점, 그리고 3가지 세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가장 쉬운 심호흡부터 식기 세팅 바꾸기, 메뉴 세팅 바꾸기까지 이 3가지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당장 다음 끼니 식사하실 때 심호흡 한번 잊지 말고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음식 바꾸기 같은 경우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조급한 마음 내려두고 하나씩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길게 내다보세요. 하루 못 지켰다고 낙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바라고 또 그거를 계속 실천하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선택하는 모습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